오행을 통상, 이거 뭐 어떻게 꼭 그리라는 건 없어요. 통상 이렇게 그립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목, 화, 호, 금, 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둘러 보면은 음양이지만 하늘에 음양이 있고 다섯으로 보면 땅에 이렇게 오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기의 운동 방식이고 과학적인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이걸 정식화 시킨다면 대자연이 부여한 기의 5가지 운동 방식입니다. 이 우주에 운행하는 모습이죠.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 이거는 절대 현실적인 사물이 아니고 이거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절대 이것은 구체적인 구상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행이 그리는 우주 추상화입니다. 이건. 다만 꼭지점이 5이다 보니까 별 모양처럼 구체화된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거는 추상화예요. 우주에 관한 추상화고 엄청난 규모의 모든 삼라만상을 얘가 다 포섭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추상화라도 이거는 피카소의 추상화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피카소 추상화는 아무리 추상을 그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추상화 시켜도 결국 유추하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의 사물로 딱 압축됩니다. 그게 뭐를 상징했다는 게 밝혀지고 끝나는 거죠. 이거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갖 세력을 다 대표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기, 수기, 전체 우주 만물을 다 아우를 수 없으면 오행 철학은 이거는 실패한 철학이죠. 이런 그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실은 황제와 그의 친구들이 이 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우주의 어떤 전체 추상적인 이 흐름을 5개의 추상명사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목, 화, 토, 금, 수 이제 먼저 여기서 아까 우리 계절을 이야기했죠. 이 목기, 나무처럼 뻗어가는 기운 이게 계절적으로 언제겠어요? 그렇죠. 이게 춘이요, 춘. 춘. 이 뜨거운 불기운이 있는 게 언제겠어요? 그렇죠. 아주 쉽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장하라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18해 장하. 그 다음에 이 금기. 금기라는 거는 어딘가 싸늘해지면서 응결되는 느낌을 주잖아요. 지금 이 가을이 그런 거지. 여름에 막 이렇게 발산지기가 퍼져가다가 싹 이렇게 가을 접어들면은 뭔가 응결되는 느낌이에요. 사물들이. 요게 이제 가을이죠. 그리고 이 수. 벌써 물 하면 뭔가가 어둡고 뭔가 잠복하면서 차가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황제가 이거를 정했다. 이거 이 5개의 상징물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게 이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또 다시 반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처럼 우리 그 오행을 투철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책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오행은 절대 오제가 아니다. 이 현실적인 사물로서의 목화토금수가 아니다. 응? never, ever 절대 아니라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다시 한번 한 발짝을 물러서서 사물을 더 크게 보면 그게 또 아니면은 안 돼요. 그것까지 이해하시. 그러니까 이게 그 상징의 대표물인데
이걸 빼버리면 또 되겠습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현실적인 사물인 것처럼 처음부터 오해하고 들어가면은 그 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엄격한 그 학자분들처럼 이거는 막 never ever 해가지고 절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할 길이 없어 또. 그리고 그런 관점은 결국 틀릴 수밖에 없는 게, 황제가 아니 보통 그 통찰력으로 얘네들을 대표물로 뽑았겠어요? 근데 대표물을 빼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오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점을 이해하시면 그래야 어떤 고집이나 막힘이 없이 두루 오행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생명은 생, 장, 화, 변화, 수, 요건 장이라고 해요. 생명은 이때 발화하는 거죠.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생하는 거죠. 봄철이 되면 나무와도 같은 그런 목기를 가진 그런 힘으로 생명이 발화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게 성장하죠. 생장. 그래서 장하가 되면 이제 변화를 겪는 거예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변화를 거쳐서 이제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수렴. 결실을 거두려고 수렴하기 시작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잠복하는 거죠. 저장. 이게 기운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운의 형태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호박이 봄에 자라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5kg, 10kg, 50kg, 100kg 계속 커져가지고 끝도 갓도 없이 커지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채소로서, 과일로서, 곡식으로서 계속 커지기만 하면 나중에 터져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정점에서 양이 극하고 다시 음의 기운으로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결실이 수확할 수가 있고 안으로 기운이 맺혀가지고 열매가 연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운이 이제 땅 밑으로 이렇게 잠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둘러 잘라놓고, 그럼 이쪽이 뭐겠어요? 양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쪽 양의 기운이 동하는 걸 이렇게 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늘 하던 말로 이게 발산지기지, 발산지기. 발산지기가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으면 그 호박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응? 어느 순간에 멈춰야 돼. 우리가 추석이 다 되면은 벌초를 하잖아요. 그 벌초에는 물론 당연히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뜻도 있지만은, 그때 왜 벌초를 하고 이런 초목들을 잘라내고 정리정돈을 하느냐, 그때가 시즌이 이때 딱 걸려가지고 생장 정지점에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딱 자르면 내년 봄까지 안 잘라도 돼. 근데 이때쯤 자르면 이때까지 계속 자라니까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생장 정지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자르고 맥시멈 포인트에 딱 갔을 때 그때 낫을 대서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추석 성묘 때하고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겹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음의 기운이죠. 이쪽이 음의. 이게 이제 수렴지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기회관념을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 우주가 여기서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겨울 동안에.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고 응축되어 있을수록 그 다음에 봄에 이 치고 나오는 어떤 뻗어나는 힘이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그걸 말합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저장하는 응축하는 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겨울은. 응? 겨울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따뜻하고 그러면 봄이 배려버린다 이거예요. 이 기운의 흐름이 그래서 이 겨울에 강하게 응축됐던 기운이 동지 진화 우리 그때 그림 그렸죠. 그렇게 해서 양의 기운이 오면은 이때 확 전개하는 힘을 가지고 이게 목기입니다. 나무 황제가 나무를 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봄 되면 쭉쭉 뻗어가잖아요. 응? 뻗어가는 기운. 목기라는 거는 목기라는 거는 뻗어가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화라는 거는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화. 화는 위로 솟는 기운.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솟아가는. 그 다음에 토는 중화하고 결합시키는 기운. 그러니까 토가 이게 묘용이 있는 겁니다. 얘가 있어야 얘네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기. 지금 우리 이 가을이 금기입니다. 이 가을에 금기가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오장 중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장부가 뭐죠? 폐. 폐는 차고 건조한 걸 싫어합니다. 딱 차고 건조해지잖아요. 여름을 지나면서 그럼 기침이 탁 나와. 그래서 조물주가 이 폐라는 놈이 성미가 이렇게 까다로워가지고 차고 건조한 걸 싫어하니까 우리 코를 비강을 이렇게 7cm짜리를 만들어줘요. 이 공기가요 비강을 통과하는 순간 습윤 다 이렇게 습기를 품고 머금어요. 그리고 고온 열이 올라갑니다. 고온 다습해지. 비강 7cm를 통과하는. 그래야 폐에 충격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계절에 이거 그 다음에 이 수기 이 수는 물이라는 거는 차고 어둡고 잠복하는 그런 성질. 그런 걸 이렇게 예리하게 보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이 느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 우주가 겨울에 자고 있다가 봄이 돼서 일어나서 힘차게 발산지기의 시작점이 있고 발산지기의 극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수렴지기로 들어가는 거죠. 우주가 다시 운동을 멈추고 이제 휴식기로 들어가는 거죠. 크게. 여기서 이 우주의 거대한 신진대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오행 안에서. 우주가 살아 숨쉬다가 휴식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영원한 생생지위요. 아까 주역에서 말하는 그런 우주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인들도 요 봄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발산지기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봄을 뭐라 그러죠? 스프링. 그 스프링이 바로 그거죠. 이 스프링 이게 바로 이거지. 겨울에 이렇게 물려있던 이 기가 뻗치는 거죠. 봄이 되면. 가을을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오톰 말고 볼. 수렴직이지. 뭔가가 잡아다니는 거지. 떨어지는 거. 스프링, 볼. 이런 개념들이 다 실은 같은 그래서 실은 이 전번 시간에도 슬쩍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우주에서 실은 이 오행이라고 하는 힘의 5가지 운동 방식 외에 다른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이거는 옛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원자폭탄, 그때 이야기했던 원자폭탄이 뭡니까? 이 발산지기의 극한일 뿐이지. 그러면은 요즘 그 유명한 블랙홀, 그건 뭡니까? 그건 수렴지기의 극한일 뿐이죠. 다 이 어떤 그 힘의 특성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힘을 사력이라고 해요. 네 가지 힘. 중력이 있고, 뉴턴의 중력이죠. 첫 번째가 뉴턴의 중력. 두 번째가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력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미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는 거대 세계입니다. 매크로 세계고, 요거는 마이크로 세계예요. 중력이란 거는 뭡니까? 이게 수렴지기의 대표적인 거 아니고 잡아다니는 거지. 전자기력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NS를 그렸지만, N과 N이 부딪히면 청력이 작용해서 반발을 밀어내죠. N과 S가 만나면 잡아다니고. 인력과 청력이 다 들어있잖아. 수렴지기와 발산지기 두 가지를 공유하는 거지. 강력이라는 거는 핵이 이렇게 있을 때 원자가, 이거 원자하고 핵이 지금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여기 이렇게 결합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결합하는 것도 큰 힘이 있어서 결합하는 거거든요. 이걸 강력이라고 그러죠. 이 강력, 이게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지. 강하게 서로 수렴하는 거지. 땡기는 거. 이게 강력입니다. 미력은 뭐냐? 이 핵이 폭발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발산지기지. 그러니까 서양 용어들이 막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황제와 그의 친구들이 논했던 고대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유심히 다시 그걸 한풀 쪼개고 들어가서 하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좀 템포가 늦게 출발해서 걔네들을 못 따라잡아가지고 걔들 용어를 갖다 쓰고 뭐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 지금 이 오행 그림이나 최첨단 양자 물리학 사력 뭐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여기 다 들어있지. 우리 강의는 좀 물리학 이 학도들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과학적인 마인드로 다시 오행을 순수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행을 이제 이렇게 논하고 들어갈 때도 이걸 뭔가 과학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막 그 오만 미신과 주술을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시간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흔히 편의상 이야기하는 이 우주 추상도, 이 오행, 이 그림은 어떻게 온 것일까? 이거를 한번 슬쩍 이해해보는 한 방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주 태극도를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였죠?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벌써 다 잊어버리죠. 동지. 이게 동지고, 여기가 하지, 여기가 춘분, 여기가 추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추운 겨울이지. 그렇죠? 추운 겨울이고, 여기가 아주 뜨거운 열나는 거죠. 열. 그리고 여기가
온이라고 온. 따뜻해요. 따뜻해. 봄은 따뜻하죠. 그리고 여기가 양이라고 해요. 양. 온양. 우리가 지금 뭐 청량하다, 냉량하다 이랬죠. 그럼 자세히 보셔봐요. 요거 두 개. 이건 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요거 두 개, 요게 뭐죠? 이게 겨울동자예요, 이게. 이게 겨울동자, 이게. 요거는 뭐죠? 요거 요 네 개. 요건 불화변입니다. 네, 한문은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겨울이고 이게 얼음이고 이게 불이에요. 요거 세 개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합이 6이고 얘하고 얘하고 합이 6대 6이에요. 균형이 다 맞아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제3일 물가수 변, 물수변이라고. 그렇죠. 예, 물수변들. 예, 그러니까 이쪽이 3대 3, 이쪽이 4대 6대 6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아까 이 이제 별 모양 그림으로 가는데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토가 묘용인데 이렇게 보면은 얼른 이해가 안 와요.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을 위해서 오행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겨울, 이게 수로 시작합니다. 이게 수고, 이게 목이고, 이게 화고, 그리고 요거, 요 토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운데 중앙토, 이 토가 중앙으로 꼭 가야 돼요. 금기분 이렇게 되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은 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거고 이 그림은 상생과 상극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이 없으면 절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 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 목 여기가 방위가 어디예요? 이제 방위 공부 이제 한번 해봅시다. 방위 이제 이 오행으로 모든 걸 포섭 못하면 이 학설은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방위 여기가 어디죠? 동쪽. 이 그림이 너무 답이 빤하다 이게. 이걸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쪽이 서입니다. 이쪽이 남이고 이쪽이 북이에요. 근데 이게 꼭 그림을 제가 힌트를 뭐 미리서 드려서가 아니고 너무나 이게 사리가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불이 따뜻한 남쪽에 있고 추운 물이 북쪽에 뭔가 우리 이 상식에 부합하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이제 이 관념이 한번 퍼지니까 이게 동아시아에서 아주 이제 이게 유행을 탄 거예요.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 동양 삼국을 쫙 이렇게 이제 이 철학의 관념이 휩쓸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고구려 벽화를 보면 사신도라고 보신 적 있죠? 그것도 이 오방신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같이 썼던 거예요. 여기가 뭐죠?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 사신도 그림 강서대묘 뭐 보신 적 있죠? 거기에 이런 우주관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생각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앙토가 있고 이게 목이죠. 화, 금, 수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림에 보면은 뭐라고 그리죠? 그거 한번 잘 맞춰보시죠. 동방에 있는 게 무슨 짐승이 그려져 있죠? 좌청룡.
예, 이게 좌청룡입니다. 이게 좌청룡. 좌청룡. 우백호.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 현자가 무슨 현자죠? 색깔로? 거물현이 거물현. 물은 검은 겁니다. 물은 고대 동양에서 상징할 때 물은 검고 어두운 색. 물은 검은 거지. 청. 뭔가 목기.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올 때 푸른 기운이 싹 도는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직관적으로 탁 느낌이 좀 와야 돼요. 남주작, 요게 이제 붉은 거죠. 붉을 주자. 이게 백호.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가을이 되면은 그 장부가 뭐라 그랬었죠? 폐에 좋은 음식을 색깔로 칠 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도라지, 질경이 이런 개념이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을 할 때는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질문을 던지더라도 내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걔가 이제 오늘 주인공 우리. 이거는 내가 다 이뤄놓은 어떤 우리 철학의 큰 틀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고, 결국 오늘 주인공은요 우리 몸의 오장, 간신, 비패신, 얘가 오늘 우리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장, 북현무 요걸 딱 염두에 두시면 색깔 끝나죠, 방이 끝나죠. 한꺼번에 떨어져요. 좌가 동이잖아요. 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 오방신 색깔이 우리가 동양에서 오방색이 뭐죠? 오방색. 오방색. 여기 다 나와있죠. 여기 뭐예요, 이거? 가운데 요거만 빠졌네? 황, 누르황. 그렇죠. 청백, 적, 백, 흑, 황. 이게 오방색 아닙니까? 이게 사신도의 구성입니다. 이게 옛사람들이 그냥 뭐 그림 용하고 호랑이 그리려고 사신도를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 생동하는 기운, 그 어떤 흐름, 그 리듬과 패턴, 이런 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맛배기로 이제 간을 본 거고, 이제 오늘 주인공은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진짜 공부지. 우리가 뭐 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괜히 할 필요 없죠. 이제 미리서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은 계속 제가 질문을 던져가지고 관문을 6관문을 통과하나 뭐냐를 볼 거 이제 이 공부했던 걸 토대로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재밌을 거예요.